1994년 한 어머니가 두 아이 앞에서 목숨을 잃고 형제는 강제로 떨어져 낯선 가정에 보내졌습니다. 형은 자라며 반복된 악몽을 따라 진실을 추적했고 마침내 가족의 행방과 그날의 비극을 마주하게 됩니다. 잊혀진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1987년생) 쉬양은 중국 푸젠성 푸텐시 허우지촌에서 자랐습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악몽을 자주 꿨습니다. 두 남자가 한 여인에게 주사를 놓고 그녀가 등에 칼을 맞으며 비명을 지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남동생과 함께 도망치다 깨어났습니다. 현실에서 쉬양에게는 남동생이 아니라 여동생 둘뿐이었습니다. 왜 그런 꿈을 꾸는지 아버지에게 물었더니 TV를 많이 봐서 그렇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그럴듯했지만 악몽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시 묻자 아버지는 화를 냈습니다. 쉬양은 성장하면서 꿈속 장면이 실제 기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이 가족과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고 초등학교 5학년 무렵부터는 또 다른 가족에 대한 기억을 몰래 노트에 적어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트는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기억이 또렷해질수록 쉬양은 더욱 괴로워졌습니다. 그는 일찍 학업을 포기하고 13살에 외지로 나가 옷 공장에서 견습생으로 일했습니다. 번 돈은 모두 아버지 쉬진츠에게 보내야 했고 자신은 하루 한 끼 2위안짜리 라면으로 버티며 살았습니다. 악몽을 피하기 위해 밤늦게 잠들었고 술에 의지해 어린 시절부터 따라다닌 공포를 잠재우려 했습니다. 성인이 된 그는 자신에게 닥친 문제의 근원을 찾고자 했습니다. 돈을 모아 장수, 우안, 창사 등지를 돌며 시골 마을과 풍경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풍경 속에서 고향의 기억이 떠오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문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쉬진츠는 그에게 여동생과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쉬양에게 큰 충격이었고 오래전부터 품어온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가족 사이에 혈연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정체를 알고자 마을 어른들에게 몰래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은 곧 쉬진츠에게 전해졌고 그는 격분하여 쉬양을 때리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같은 성씨였기에 누구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쉬진츠가 자신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데려왔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습니다. 반복된 악몽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실제 기억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어머니가 눈앞에서 공격당하고 자신과 동생이 납치되었던 장면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쉬진츠가 단순한 양아버지가 아니라 가해자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2009년 22살의 나이에 그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먹은 반찬의 익숙한 맛이 기억을 자극했고 그는 자신의 고향이 스촨일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그는 바오베이 귀가라는 실종자 가족 찾기 사이트를 통해 스촨 지역 자원봉사자들과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꿈과 희미한 기억만으로 가족을 찾겠다는 그의 사연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여겨졌고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오히려 이 일이 사실이라면 형사사건이라며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의 쉬양은 직접 자원봉사자를 찾아가 악몽과 기억으로 겪은 고통을 털어놓고 자신이 그린 그림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쉬양을 돕기로 했습니다. 쉬양의 단서를 바탕으로 관련 정보는 인터넷에 게시되었습니다. 더 정확한 수색을 위해 쉬양은 기억 속 고향의 모습을 직접 그려냈습니다. 명절 때 용춤이 있었고 마을엔 대나무 숲과 집 뒤 연못이 있었으며 학교 가던 길의 지형도 기억했습니다. 특히 베이카우라는 발음이 뚜렷하게 기억에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이 발음을 단서 삼아 스촨 다셴 지역의 베이카우 향을 찾았습니다. 2012년 9월 쉬양은 자원봉사자와 함께 이곳을 방문했고 파출소를 통해 18년 전 아내와 두 아들이 실종된 천수장이라는 남성의 사연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실종된 아들의 나이와 쉬양의 나이가 맞지 않아 직접적인 연결은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제보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쉬양은 바로 귀향하지 않고 자원봉사자의 조언에 따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시 푸텐으로 향했습니다. 쉬진츠와 마주의 단서를 찾기 위해 언론의 도움을 빌렸습니다. 쉬양은 2009년 후지촌을 떠난 후 3년간 연락을 끊었기에 쉬진츠도 그와 더 이상 부자 관계가 아님을 받아들인 듯했습니다. 언론이 함께했기에 그는 특별히 반발하지 않았고
감추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했는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의 재회는 차가웠습니다. 취향은 분노를 드러냈고 쉬진츠는 20년 가까이 숨겨온 비밀을 말했습니다. 그는 쉬양을 인근 마을의 아허라는 사람에게서 데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쉬양의 기억 속 끔찍한 사건에 대해 쉬진츠는 자신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허라는 사람이 친척 아이라며 건넨 것을 믿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쉬양이 쉬진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아허를 찾아야 했습니다. 쉬진츠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과거 아이를 데려온 마을로 함께 갔지만 아허는 이미 떠났고 마을 사람들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쉬양은 말없이 쉬진츠를 바라보며 분노를 사겼습니다. 그는 쉬진츠가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결국 단서는 끊기고 말았습니다. 바오베이 귀가는 쉬양을 돕기 위해 계속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던 중 융융이라는 이름을 통해 새로운 단서를 찾게 되었고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촨 카이장현 융싱진 젠커야촌에서 18년 전 아내와 두 아들이 실종된 조따이프라는 남성이 있었고 큰아들의 이름이 자오융융이었습니다. 해당 사실은 파출소에서도 확인되었고 마을 주민들은 쉬양의 사진을 보자마자 바로 융융이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쉬양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다시 스촨으로 향했습니다. 2012년 9월 11일 아침 가랑비가 내리는 가운데 마을 사람들은 일찍부터 마을 입구에 모였고 잃어버린 융융이 돌아온다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50살의 조따이프는 그 아래서 묵묵히 아들을 기다렸고 그의 감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쉬양은 자원봉사자와 함께 젠커야촌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맞이하러 나온 사람들 속으로 조용히 걸어갔고 말은 없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처음 느껴보는 귀속감을 느꼈습니다. 폭죽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융융의 뺨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인정 과정에서 그는 말없이 조따이프의 집으로 들어갔고 조따이프는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꿈에서 본 어머니 샤오쇠칭과 동생 자오융칸이 있었습니다. 1993년 설에 찍힌 사진으로 이듬해 새 모자는 실종되었습니다. 당시 형은 7살, 동생은 5살이었고 부자는 함께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조따이프는 아내의 실종 경위를 묻고 싶었지만 그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2달간 가족을 찾아 헤맸고 족보에 어머니와 도망감이라 적었습니다. 평범했던 가정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마을 풍경은 융융의 기억과 거의 같았고 악몽이 사실이라면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수 있으며 동생의 생사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과 기억을 조따이프에게 들려주었고 그날 오후 카이장현 공항국의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강력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유전자 검사 결과 두 사람이 친부자 관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 단서가 부족했기에 경찰은 다시 쉬진츠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쉬양과 경찰은 푸텐으로 향했습니다. 쉬진츠는 경찰 앞에서 결국 입양이 아닌 5,800위안을 주고 아어에게서 넘겨받았다고 실토했습니다. 그의 안내로 아어의 집을 찾았지만 아어는 없었고 대신 아내 유웅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스촨 카이장현 출신이었습니다. 유웅은 1993년경 스촨에서 푸젠 푸텐으로 팔려와 아어와 강제로 결혼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공범일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혐의를 벗기 위해 그녀는 곧바로 남편의 행방을 털어놓았습니다. 경찰은 아어를 체포했고 그는 자오융융 형제를 데려와 넘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살인 혐의는 부인하며 형제는 스촨 출신 중년 남성 3명에게 넘겼다고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정지센으로 나머지 2사람은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사 결과 정지센은 자오 가족과 같은 스촨 카이장현 융싱진 출신이며 2000년 아동 유괴죄로 징역 6년을 복역한 전과자였습니다. 출소 후 그는 자취를 감췄고 사건의 중대함에 따라 경찰은 전국 수배를 통해 정지센을 푸젠에서 체포했습니다. 신문 끝에 정지센은 자오 형제 유괴에 가담한 또 다른 인물 푸지젠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푸지젠도 과거 유괴죄로 징역 9년을 받은 인물이었으며 1993년과 1994년 사이 7살 남자아이 2명을 유괴해 팔았습니다. 자오 형제가 실종된 시기와 일치했고 마을 주민은 아이들이 푸지젠 집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조따이프 역시 푸지젠을 의심했지만 당시 수사에선 증거가 없어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후 푸지젠과 정지센이 다른 유괴 사건으로 체포됐을 때도
자오 형제 사건은 묻혔습니다. 살인이 얽힌 탓에 그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2013년 2월 경찰은 푸지젠을 재차 체포했고 당시 61세였던 그는 결국 모든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경찰이 어머니는 살아있느냐고 묻자 그는 고개를 저으며 이미 살해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살인에는 야오딩제도 가담했으며 그는 푸지젠의 체포 소식을 듣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살인에 가담했던 푸지젠은 범행 이후 줄곧 죄책감과 불안에 시달리며 항상 경계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푸씨 집안 셋째로 푸사나라 불렸으며 야오딩제는 원래 푸씨 집안 다섯째였으나 가난 때문에 야오 집으로 입양되어 양가는 연락하고 지냈습니다. 경찰은 푸씨 일가 친척 집을 수색했고 야오딩제를 은신처에서 체포했습니다. 푸지젠과 야오딩제는 살인 및 아동 유괴 혐의로, 정즈셰는 아동 유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아어가 자오융칸을 아파에게 팔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아파를 찾아냈고 그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했습니다. 이후 자오융칸은 4차례에 걸쳐 되팔렸고 결국 해안가 우씨 가정에 정착했습니다. 경찰은 그 집 벽에 걸린 가족사진 속 청년이 자오융칸임을 확인했고 그는 우칭파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현재 베이징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오융융은 즉시 동생에게 연락했고 마침내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러나 동생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자오융칸은 당장 돌아가고 싶지 않다며 내년에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자오융융은 동생에게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해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2013년 3월 12일 두 형제는 헤어진 지 19년 만에 베이징에서 재회했습니다. 하지만 자오융칸은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정에서가 아니라 과거 수차례 가족을 찾다 사기를 당했던 경험 때문에 쉽게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형이 진짜 가족인지 확신할 수 없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엔 서로의 생활과 일상 이야기를 나누며 어색함을 풀었습니다. 자오융융은 가족 사진을 꺼내들었고 그 순간 두 사람은 형제임을 확신했습니다. 자오융칸은 쉽게 가족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를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현재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릴 적 여러 차례 팔려다니며 학대를 받았지만 지금의 가족은 자신을 사람답게 대해주었고 안정된 삶을 주었습니다. 친가와 양가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는 형의 설득 끝에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2013년 4월 19일 자오융칸은 형과 함께 스촨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19년 전 그날의 기억은 또렷했고 형의 꿈은 그의 기억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날의 일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고 누구에게도 그 고통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한편 푸지젠과 야오딩제는 경찰 신문에서 샤오쇠친을 살해한 상황을 자백했습니다. 1994년 7월 12일 장날이던 그날 푸지젠은 야오딩제에게 아이를 유괴해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동참을 제안했고 두 사람은 범행을 결심했습니다. 그날 샤오쇠친은 두 아들과 시장에 나왔고 가난해 이웃에게 빌린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맨발로 걸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푸지젠은 그녀를 불러 세우고 전할 말이 있다며 가게 안으로 데려갔고 그녀는 의심 없이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가게 밖 의자에 앉아 기다렸고 이내 안에서 라디오 소리가 매우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푸지젠은 구조 요청을 가리기 위해 라디오를 틀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끔찍한 범죄가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시끄러운 라디오 소음 속에서도 두 형제는 어머니의 비명을 들었습니다. 한 남자가 아이들을 방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평생 지워지지 않을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푸지젠과 야오딩제가 어머니 샤오쇠친을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울며 애원했지만 돈에 눈이 먼 두 사람은 아이들 앞에서 그녀의 등을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자오융융의 기억에 남은 주사기는 실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형제를 방에 가두었고 도망 방지를 위해 수면제를 복용하게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늘 의식이 흐릿했고 그날의 기억은 현실과 악몽 사이에서 혼란으로 남았습니다. 특히 자오융융은 충격으로 기억이 흐려졌고 그 기억은 성장 후에도 반복되는 악몽이 되었습니다. 형제는 약 일주일 후 기차에 태워져 푸젠푸텐의 시골로 끌려갔습니다. 아허의 집에 며칠 머문 뒤 동생 자오융칸은 7,500위안에 팔렸고 두 형제는 울부짖으며 강제로 헤어졌습니다. 자오융융은 쉬진츠에게 5,000위안에 팔려 취향이라는 새 이름으로 불리며 고된 삶을 시작했습니다. 취향은 항상 배가 고팠고 밥 짓기부터 밭일,
오리 수백 마리 돌보기까지 도맡았습니다. 실수하면 매질당했고 한 번은 몰래 음식을 먹었다가 화장실에 묵겨 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쉬진츠를 끝내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훗날 푸지젠이 범행을 저지른 집을 수색하면서 장롱 다리와 방문에서 오래된 혈흔이 발견되었지만 집이 오래 임대되어 단서 확보는 어려웠습니다. DNA 감식 결과 장롱 다리와 방문에서 발견된 혈흔은 푸지젠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19년 전 샤오실친을 살해한 뒤 시신을 3개의 비닐봉지에 나눠 뒷마당에 묻었고 2008년 2개를 판에서 불태워 채소밭에 뿌렸다고 자백했습니다. 2013년 3월 경찰은 푸지젠의 뒷마당을 4시간 넘게 수색해 불에 탄 뼈 조각, 비닐봉지와 끈 조각, 불탄 흰 슬리퍼 등을 발견했고 사건의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2014년 8월 스촨 다저우시 법원은 푸지젠에게 사형, 야오딩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어머니의 원한은 풀렸고 아버지와 동생도 다시 만났습니다. 세 사람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눈물의 포옹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긴 세월은 감정을 멀어지게 했고 혈연만으로 관계를 회복하기엔 벽이 컸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새 가정을 꾸렸고 형제는 새어머니와도 자연스럽게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장래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서 연락은 줄었고 두 형제도 각자의 삶에 집중하며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자오융융은 광둥에서 옥기 사업을 하며 지내고 자오융화는 베이징에서 건축 자재 사업을 운영하며 가정을 꾸렸습니다. 서로의 안부만 확인하며 조용히 응원하는 관계로 남았습니다. 자오융융은 긴 세월 고통 속에 살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밝게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혈연이 모든 것을 회복해주지는 않지만 진실을 마주하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긴 상처 끝에서 삶을 다시 세우려는 그들의 모습이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